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비대원 GB2C 카와사키 아야토입니다. 보통 저희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점차 실감하게 되는 점이기는 하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가 어느 평행세계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나 그리 선호하지 않는 상황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의 순간들을 제일 싫어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휴일을 취소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원래는 2주 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리인포스 컴퍼니에 출근하지 않고 이틀 동안 타케히로 씨와 함께 바닷가로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 월요일에 수비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토요일 하루만 일정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은 한 주 전에 우리에게 지원 요청을 자주 부탁해왔던 베어로그스 사무소에서 또 다른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부터 특별 요청사항으로 너가 이 임무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임무 실행 날인 이번 토요일은 너가 휴가이기 때문에 다른 수비대원을 대신 추천해줬지. 그런데 어제 주말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중에 베어로그스에 소속된 한 파라곤이 직접 찾아와서 다른 수비대원 말고 너가 이 임무를 함께 맡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상황이라 무조건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그 파라곤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해줄 수 있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곤 사무소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 특정 수비대원을 지목하면서 부탁하게 되었다는 건 그 수비대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꼭 그 수비대원을 파견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파라곤님께서 직접 리인포스 컴퍼니에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셨는데 휴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타케히로 씨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오랫동안 고대해온 1박 2일의 휴가 일정을 취소해야 해서 저와 타케히로 씨 둘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쉬워했답니다. 수비 대장님께서 제가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는 내용을 베어로그스 사무소에 전달하자 그 다음날 베어로그스에 소속하신 2명의 파라곤님들께서 임무 브리핑을 위해 리인포스 컴퍼니에 방문하셨습니다. 그중 한 파라곤님이 수비 대장님께 무리하게 부탁을 드린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저를 보시고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또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야토씨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힘차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전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파라곤님은 베어로그스에 합류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로운 파라곤님이신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그리고 또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분하고 같이 임무를 임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했었습니다. 수비대장님은 놀라신 표정으로 어떻게 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시자 그 파라곤님은 제가 신입 파라곤이었을 때 아야토씨께서 제가 맡은 구출 임무에 동행해 주셨는데 임무 중에 큰 도움을 받아서 아야토씨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셨나요? 이 파라곤님은 7번째 기록에서 제가 말씀드린 평소에 겁이 많으셨던 그 신입 파라곤님이었습니다. 그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의 예전 파트너인 선임 파라곤님께서 나 말고도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는 동료들을 꼭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첫 번째 동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구출 임무 후 이 파라곤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동료를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이대로라면 항상 도움만 받게 되는 파라곤이 될 것 같다는 불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파라곤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파라곤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나자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소속된 파라곤 사무소에서 나오고 파라곤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자는 결의와 함께 기술 연마, 체력 단련, 상담을 받으면서 다음 파라곤 자격 시험 때까지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파라곤 자격 시험을 다시 보시고 나서 이 파라곤님은 전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인 C급을 받으셨고 베어로고스 사무소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셔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자신은 아직도 약하고 멀었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지만 그만큼 악착같이 더 노력했고 동료 파라곤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라곤님은 자신의 신체와 접촉한 대상에게 강한 충격파를 날려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빠른 스피드로 적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단숨에 달려들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동료 파라곤님들께서 런징 쇼크웨이브라는 파라곤 이름을 지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좀 길어서 그냥 쇼크웨이브로 자신을 불러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에 베어로그스가 진행하고자 하는 임무는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은행과 보석 가게에서 군품들을 갈취하는 악당 집단을 제압. 여러 차례 이 집단에 속한 악당들을 10명, 많게는 20명씩 붙잡아도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질러온 악당들입니다. 최근에 이 집단의 아지트를 발견하게 되어 이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붙잡아 버리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명이나 되는 파라곤님들이 일제히 아지트를 공격해버리면 악당들은 최소한의 저항만 하면서 도망을 칠 것 같으니 매우 민첩하고 속도가 빠른 쇼크웨이브님이 단독으로 아지트의 정문으로 돌격해서 악당들의 이목을 끌면서 시간을 벌고 나머지 파라곤님들은 모든 퇴로들을 차단한 다음 각자의 위치로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서로 합류하는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베어로그스 사장님과 팀 리더 파라곤님은 만약을 위해 다른 한 명이 쇼크웨이브님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과 같이 일한 저라면 분명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제게 지원 요청을 부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쇼크웨이브님과 저는 서로 여러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지만 임무 실행 날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임무 브리핑을 끝내자마자 저희는 바로 준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쇼크웨이브님과 함께 했던 훈련은 제게 또 하나의 힘든 임무 훈련이 되었답니다. 저희가 제압하고자 하는 악당 집단은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쇼크웨이브님과 제가 작전대로 공격을 시작하면 총 몇 명의 악당들이 저희에게 달려들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5명의 악당들과 싸우면서 한 명의 악당이 쓰러질 때마다 인원이 보충되는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다음에는 30명, 40명을 시작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나중에는 악당들이 총을 사용하거나 화기가 탑재된 병기로 공격했을 때의 상황으로도 훈련을 해봤습니다. 거의 끊임없이 오는 악당들의 공격을 막고 피하고 반격하면서 쇼크웨이브님의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지원해드리고 그분과 어떤 식으로 연계 공격을 할지 파악하고 한스에게 어떤 지원을 부탁할지 빨리 판단해야 하는 등 매 훈련과 단계마다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소모하게 되어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때가 많았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험할 때마다 바로 달려오셔서 지켜주시고 궁지에 몰리게 돼버렸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저와 의논한 다음 실행해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찬 미소로 끝까지 해보자는 말을 제게 건네시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쇼크웨이브님의 모습들을 보니 그만두고 싶었어도 계속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일 제압 임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대성공이었습니다. 베어로그스와의 협력 임무를 완료했으니 수비대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 퇴근을 하기 위해 리인포스 컴퍼니에 복귀하려 하는데 쇼크웨이브님께서 저를 사무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파라고님도 수많은 악당들과의 전투로 인해 분명 지칠 대로 지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정중히 사양했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 그분의 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베어로그스 사무소에서 출발한 지 얼마 후 쇼크웨이브님은 제게 이 말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던 구출 임무 때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구출하려 했을 때 악당 한 명이 저희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었죠. 다행히 아야토시 덕분에 그 아이까지 구하고 구출 임무를 마칠 수 있었지만 실은 그날 사무소로 돌아가자마자 파라곤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저와 같이 겁이 많아서 사람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파라곤은 그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게다가 많이 약하기도 했고요.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에 다른 파라곤이나 수비대원이 있었다면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안 차릴 거냐고 하면서 윽박질렀을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쇼크웨이브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야토시는 오히려 저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진정시켜 주셨죠. 임무를 마치고 서로 헤어지기 전에는 많이 두려운 상황이었어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하고 나중에는 제가 훌륭한 파라곤이 될 것이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있는 힘껏 도와주겠다고 아야토시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그만두려 했던 마음이 사라졌고 다시 해보자 라는 의지가 생겨났어요. 게다가 그때보다 더 용감한 파라곤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아야토시를 지켜드리자 라는 욕심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 아야토시는 6명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저도 구해주셨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쇼크웨이브라는 파라곤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야토시는 수비대원이시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파라곤님이 되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쇼크웨이브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감하고 멋진 분으로 변할 수 있는 파라곤님을 그때 잃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고 그 부분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쇼크웨이브님, 당신은 앞으로도 더 멋진 파라곤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당신을 계속 응원해 드릴 테니 힘내세요.